중앙일보는 을지로위원회가 슈퍼갑 행세를 한다고 비난했지만 위원회의 실제 활동을 지켜본 을들의 목격담은 달랐습니다. 뉴스K가 취재한 을들은 을지로위원회가 기업에 고압적이기는커녕 오히려 사정을 했다고 말합니다. 판단은 근거를 가지고 하면 그뿐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년 3개월 동안 갑의 횡포 사례로 의심되는 90건의 사안에 개입해서 약 3분의 1을 해결했습니다. 정부도 여당도 그리고 중앙일보도 못한 일입니다. 김지혜 PD가 취재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남양유업 사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던 지난해 5월 당시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갑을 문제 해결을 목표로 만든 기구입니다. 을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 약칭 을지로위원회는 우원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장하나, 은수미, 진선미 의원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가 개입했던 첫 사례는 남양유업 사태. 의원들이 사측과 대리점주 간 협상을 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결렬을 반복하다 6개월 만에 타결됐습니다. 이후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이라 불리는 대리점법을 입법하는 데까지 이어졌지만 이 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년 3개월 동안 총 90건에 달하는 불공정 사례나 노동 문제에 개입해 성과도 얻었습니다. 올해 초 홍문종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던 아프리카 박물관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박물관에서 일했던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들이 노예노동에 가까운 근무 환경을 폭로하자 을지로위원회가 적극 개입했습니다. 이주노동자조합의 한 활동가는 당시 을지로위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의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을지로위원회에서 저희 박물관 사건 기자회견 하자마자 저희가 장하나 위원실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 당일날. 그래서 장하나 위원실 쪽에서 을지로위원회 얘기를 해보겠다. 그래서 바로 그 이틀날 현장 방문을 같이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면담을 저희가 그전에도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답이 없었는데 을지로위원회 쪽에서 좀 중재를 맡아서 박물관 쪽이랑 홍문종 위원실 쪽에 얘기해서 협상이 빠르게 해결된 측면이 있죠. 본사의 횡포로 5명이 넘는 점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편의점 세븐일레븐 문제도 을지로위의 중재로 올해 초 해결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작년 11월에 교섭이 들어갔는데 어거지로 그나마 을지로위원회에서 밀고 당기게 해가지고 그나마 2월 달에 큰 틀에서 타결은 했어요. 세부적인 항목 4월 달에 이제 마무리 짓고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세븐에서 못 벗어났어요. 을지로위원회의 의원들이 사측의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중앙일보의 기사 내용을 전하자 강대철 회장은 사측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일명 프랜차이즈법이 일부 개정돼 가맹점주들의 입장이 약간 반영됐지만 이 역시도 한계가 있다며 을지로위의 활동이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도 우습게 하는 그 본부들이 정치인들이 압력을 넣는다고 압력으로 생각하겠어요?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야, 빨리빨리 진행하자. 이 선까지는 좀 해줘야 되는데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현장 위주에 가서 자꾸 귀를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 분들이 주가 돼가지고 좀 입법 활동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을지로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약 30건의 갑을 문제에 개입해 협상을 타결시키거나 정리했고 이자 제한법의 경우 최고 이율을 30%에서 25%로 낮추는 등 6건을 입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